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내달 20일 취임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척근으로 알려진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 고던 창 박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고던 창 박사의 이 같은 판단은 우방국들의 여론 형성은 물론이고 국내 여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던 창 박사는 또 우리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끝내 탄핵시키자 곧바로 자신의 SNS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간다는 우려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던 창 박사는 오늘 오전에는 SNS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당의 위험한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종식시키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고던 창 박사의 구 트위터죠. X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글이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이어서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가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 대행의 후임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행직을 맡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역시 탄핵 소추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던 창 박사는 지난 12월 4일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로 이튿날이죠. 12월 4일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과 여론 추이를 지켜본 결과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고 고던 창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그 같은 비판이 국내 여론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측근이 이 같은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또 만약에 트럼프까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국내 여론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우방국들의 여론은 이미 이재명으로부터는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고던 창 같은 사람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할 경우 해외 여론 역시 급속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다 트럼프까지 움직여준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을 오늘 탄핵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여서 무려 29번째 탄핵입니다. 누가 보든 국내에서 보든 해외에서 보든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일일이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인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탄핵 중독 정당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탄핵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일만 남았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이재명의 뜻을 따라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대행은 탄핵되기 직전 최 대행을 만나서 이런저런 당부사항을 얘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당부였겠지만 그 당부 속에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50몇 년 동안의 공직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노하우를 최 대행에게 전수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대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대행 역시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 대행이 한 전 대행보다 더 독한 맛일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한 전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인 오늘 낮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그런 결정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들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장관급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망설였던 일인데 부총리인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최 대행은 한 전 대행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행보다 거부 명분이 더 또렷한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제 어쩔 것입니까? 이재명은 이제 어쩔 것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 행보를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호지세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당초 민주당 중진급 의원들은 한 전 대행에 대한 탄핵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한번 탄핵을 시작하면 계속 줄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 이재명으로부터 이탈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강경파 초선들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한 전 대행 탄핵 사유서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 부분도 포함시킬 것을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의식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외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들어가면 이제 200석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국무총리 당시의 일들로만 탄핵 사유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탄핵 의결 정족수 그 깎아 뭐하러 신경을 쓰느냐, 신경 쓰지 말고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의결 정족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허수아비 국회의장 우원식은 시키는 대로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승계순위인 최상목 대행을 탄핵시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 대행의 경우 비상계엄에도 적극 반대하는 등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는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 대행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특검 거부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만큼 한 대행을 탄핵할 때 아예 최 대행의 탄핵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입니다. 국정혼란이니 국정마비니 그런 말들은 애시당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속내가 잘 드러난 그런 대목입니다. 국가 경제가 파탄나든 말든 정권만 탈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탈취하지 못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이재명의 입장에서 지금 최근의 행동들은 쿠데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실패하면 평생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마당에 겁날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재명의 홍위병 박찬대는 이미 최 대행을 급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 대행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인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줄까요?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도 교육부 장관을 경험했던 베테랑입니다. 민주당의 협박에 절대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탄핵을 해야 되겠죠. 말로는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때까지 줄탄핵을 하겠다고 하지만 최 대행을 탄핵시키는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죠. 바로 선거법 재판 리스크입니다. 100번 양보합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100번 양보하고 또 100번 양보해서 후보 등록 때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까지는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줄탄핵으로 이미 민심이 위반한 이재명에게 항소심 선고까지 가미된다면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해보나 마나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줄탄핵이 시작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항소심 결과까지 더해지면 당장 당내에서부터 경쟁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계 중진들이 지금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게 밀어붙이면 이재명만 상처투성이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형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마비의 책임을 이재명이 뒤집어 쓸 수 있다. 그런 걱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나오는데 이재명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하니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너댓 명을 더 탄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시중 여론은 민주당 해산 여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청구도 시작됐고 현실성과는 별개로 국회 해산 주장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이재명으로서는 2판 4판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더 이상 남은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해외 여론까지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버티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